오늘은 쉐어하우스. 이거 정말 잘 골라야 하잖아요. 잘못 고르면 지옥, 잘 고르면 천국이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7년간 쉐어하우스에 실제 살아본 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이 천국행 티켓을 끊는데 꼭 필요한 그 핵심 정보만 딱 뽑아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결국 딱 하나예요. 사람. 그러니까 그 쉐어하우스 경험이라는 게 결국엔 같이 사는 호스트나 메이트한테 달렸다는 거죠. 그래서 입주 전에 어떤 점들을 좀 날카롭게 봐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체크 포인트들을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조언부터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. 입주 조건이나 인터뷰가 좀 까다로운 곳을 골라라. 도통은 그냥 편하게 쉽게 들어가는 곳을 선호하지 않나요? 이게 왜 더 유리하다는 걸까요? 그게 바로 뭐랄까 위험 관리의 핵심인 거죠. 위험 관리요? 네. 그러니까 까다로운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호스트가 그만큼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강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입주자가 더 배려받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문제 생겼을 때 대처도 좀 그럴 수 있다 이런 거군요. 그럼 두 번째, 명확하게 작성된 공동생활 규칙. 이걸 확인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규칙이 너무 빽빽하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한데. 규칙이 있냐 없냐 그 자체가 중요해요. 규칙이 아예 없다는 건 사실상 나 관리 안 해요. 약간 이런 선언일 수도 있거든요. 나중에 청소 문제라던가 소음, 방문객 문제 이런 걸로 갈등 생겼을 때 기준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. 기준점 자체가 없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세세한 규칙이 있다는 건 호스트가 실제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좀 고민하고 여기를 좀 제대로 된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증거죠. 그게 당신의 기대치를 정해주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여주고요. 입주 인터뷰 때 그냥 물어보는 거에 답만 하지 말고 역으로 호스트한테 막 질문을 해서 관리 시스템을 평가해보라는 조언도 있네요. 이건 뭘 알아보려는 걸까요? 이건 뭐랄까 당신의 미래 마음의 평화를 위한 투자 같은 거죠. 투자요? 네. 호스트가 얼마나 빨리빨리 응답하는지 아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전반적인 운영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예요. 예를 들어서 혹시 시설에 문제 생기면 보통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? 이런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호스트의 책임감이나 체계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죠. 네, 공용공간 청소 문제. 이거 진짜 중요하죠. 전문 업체가 주기적으로 청소하는지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만약 당신이 청결에 진짜 민감하다면 주 2회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주 1회 청소가 더 나을 수도 있다.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은 일관성 그리고 전문성이에요. 딱 정해진 날짜에 전문가가 와서 확실하게 청소하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. 네네. 이게 단순히 깨끗하고 더럽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쉐어하우스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. 당신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강하게 공고하는 것 같아요. 가능하면 1인실을 선택하라. 이건 역시. 그렇죠. 그 룸메이트 복불복 때문이겠죠. 그렇죠. 이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확실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. 통제할 수 있는 변수. 네. 아무리 다른 하우스메이트들이 다 좋다고 해도 바로 옆 침대 쓰는 사람하고 생활 패턴이나 성향이 너무 안 맞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. 1인실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고 그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. 욕실 사용 방식도 체크하라. 이것도 중요하네요. 단순히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아니라 욕실 하나당 몇 명이 쓰는지, 시간 배분 같은 거 이런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네. 이건 호스트가 얼마나 입주자들의 그 실제 생활 리듬을 고려하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. 특히 아침처럼 막 사용 시간 몰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규칙이나 배려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. 그런 세심함이 또 중요하군요. 네. 그런 게 당신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수 있죠. 자, 마지막으로 역시 돈 문제. 관리비에 포함 안 되는 숨겨진 비용, 특히 공과금, 이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네요. 월세 말고 전기세, 가스비, 수도세, 난방비 이런 게 어떻게 부과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겠군요. 계약하기 전에 월세랑 관리비 말고
그래서 내가 매달 추가로 내야 할 공과금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지 보통 n분의 1로 내니까요. 그걸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해야 돼요.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만큼 기분 나쁜 것도 없잖아요. 맞아요. 괜히 나중에 돈 때문에 얼굴 붉히고. 그렇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첫째, 입주 기준이 좀 까다로운 곳. 둘째, 명확한 공동생활 규칙이 있는 곳. 셋째, 인터뷰 때 호스트의 관리 역량 슬쩍 떠보기. 넷째, 전문적이고 일관된 청소 시스템. 다섯째, 가능하면 1인실. 여섯째, 합리적인 욕실 사용 규칙. 마지막으로 투명한 비용 처리. 이 7가지 포인트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당신이 천국 같은 쉐어하우스를 찾을 확률을 정말 극대화하는 길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. 이 자료는 주로 이제 안 좋은 점, 그러니까 지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좀 집중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실용적인 체크리스트 너머에 당신은 어떤 종류의 관계나 분위기를 기대하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걸 넘어서서 당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조용하고 좀 개인적인 분위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좀 더 교류가 활발한 그런 커뮤니티를 원하는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하는 게 정말 당신에게 맞는 천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